예, 자,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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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서 들어오세요. 네, 이현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부산소망창투님, 스카이1987님, 네, 고무고무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예, 따뜻한 다락방님도 어서 오세요. 네, 필명이 되게 좋으시네요. 네, 돌멩이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기선의올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여기 금바퀴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장부자님, 네,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여기 철동이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청사님도 어서 오세요. 네. 여기 피아의 세상님, 그리고 바르게 살자님, 천운 춘봉님도 어서 오세요. 네, 김정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자, 오늘 바깥에 좀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아무튼 뭐 좀 운치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이제 이제 6월 마지막 주죠, 그죠? 네, 그래서 내일 모레면 또 7월 달인데요. 이제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지수가 좀 하락을 했죠, 그죠? 네, 마이너스 코스닥 기준으로 얘기하면은 마이너스 2.1%, 코스피는 1.9% 이제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글쎄요, 뭐 급락이라는 표현은 뭐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요즘에는 뭐 변동성이 좀 있으니까 그렇게 큰 급락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월요일인데 어떤 얘기를 좀 해드릴까 고민하다가 주제를 오늘 이렇게 정해봤어요. 조정하고 투매의 차이점이 뭔지, 그리고 그 대응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조정을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조정 오는 거 아니야? 설마 안 오겠지? 확실하게 오는 거 아니야? 오면 어떡하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걱정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지수가 많이 이제 올라와서 떠 있다 보니까 그런 걱정들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지난주에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정을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죠. 근데 드렸었는데, 그런데 요즘에도 계속 보면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여기 이제 무방에 참여하시는 분들. 그래서 오늘은 한 번 더 이 조정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조정이 정확하게 뭔지 그 개념을 좀 잡아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투매 있죠. 조정하고 투매는 각각 이게 개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뭔지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조정을 걱정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요, 조정이 시작됐다기보다 투매 나오는 거거든요. 단기 투매. 그래서 두 개의 차이점을 얘기를 쭉 해드리고, 그 다음에 과연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떤 종목들로 내가 수익을 내야 되느냐, 내가 단기 위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조금 더 들고 가도 괜찮은 스윙 위주로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쭉 보죠. 네. 자, 보시면 조정이라는 건 있죠. 다 싫어해요. 네. 뭐 전문가들도 조정 들어오면은 별로 이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죠? 회원들이 힘들어하시니까. 그죠? 뭐 개인 투자자분들도 당연히 조정을 싫어하실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제 큰 수익은 항상 그 조정이 끝난 다음에 나오거든요. 네, 그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조정이 와야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수익과 그 다음에 그런 돈들을 벌으실 수 있어요. 네. 자, 아무튼 조정은 이제 언제 오느냐, 이거부터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조정은 언제 오는 거냐면요, 한마디로 이제 과열됐을 때 옵니다. 과열됐을 때. 이거는 약세장하고는 달라요. 약세장은 뭐냐면 큰 폭락이 들어오고 나서 몇 년 동안 저 밑에서 그냥 뭐 상승도 안 하고 그냥 누워 있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코스닥 지수 지금 월봉으로 뛰어났는데 이런 거 보시면 되겠죠. 네.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때 넘어갈 때 보면 99년 말 그때 왜 IT 버블 있었죠? 버블닷컴 뭐 그래가지고 닷컴 버블. 그때 그래서 코스닥이 한번 날랐잖아요, 이렇게. 그죠? 크게 급등했었는데 그때 폭락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년 동안 이 바닥에 있었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건 약세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큰 폭락 이후에 몇 년 동안 힘을 못 썼죠. 그 당시에 뭐 이제 미국의 9.11 테러라든가 이제 그런 이제 큰 사건도 있었고요. 걸프전도 있었고, 걸프전이라기보다는 이제 이라크 전쟁이었죠, 그죠? 네. 그런 전쟁도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시끄러웠던 그런 이제 암흑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는 이게 완전히 뭐 약세장이었죠. 네. 조정장하고요 약세장하고는 다른 거예요. 크게 봤을 때 요런 거를 요런 자리를 약세장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코스닥 월봉이거든요. 네. 요즘에는 개별주 위주로 설명을 많이 드리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보다는 코스닥 지수를 가지고 설명을 많이 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네. 자, 이제 아무튼 저 이제 그 약세장하고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조정은 과열됐을 때 나오는데, 그럼 언제 과열되겠어요? 당연히 주식시장이 많이 상승을 해야 당연히 과열되겠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2015년도가 딱 보기 좋은 예인데 이런 거예요. 정말 연초부터 이게 딱 1월 초거든요. 1월 2일부터 열심히 급등했어요. 열심히 올라서 7월 달까지 상승을 했어요. 7개월 동안. 그리고 나서 급락을 하죠. 이게 뭐겠어요? 조정이죠. 이거는 조정이 맞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즉 과열됐기 때문에 이제 쉬어야 되는 거예요. 자, 쉽죠? 조정은 언제 온다고요? 지나치게 과열됐을 때, 그때 조정이 오는데, 처음에는 어떤 조정이 오느냐? 자, 많이 올랐죠. 제 말을 좀 천천히 할게요. 뭘 좀 가르쳐 드리고 싶은 게 많아서 말을 좀 빨리 할 때가 있는데 그냥 천천히 할게요. 자, 많이 올랐죠? 과열됐어요. 즉 거품이 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조정이 오는데 어떤 조정이 와요? 그 가격을 거품을 빼야죠. 그러니까 밑으로 이렇게 꾹 누르면서 조정이 오겠죠? 이거를 우리가 가격 조정이라고 해요. 그죠? 근데 날마다 떨어지진 않잖아요. 어느 정도 거품이 빠지면 거기에서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시키겠죠. 네. 우리 회원들은 제가 얘기를 많이 해드려서 잘 아시는데, 그래서 항상 가격 조정이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이렇게 횡보 조정이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아요, 그죠? 네. 가격 조정이 먼저 오고요, 횡보 조정, 즉 그래요, 돌멩이님, 기간 조정이라고 하죠. 네. 기간, 시간을 이렇게 좀 보내는 거예요. 횡보하면서. 이 두 개가 같이 나와요. 그리고 다시 세력이 재매집을 하고, 재매집할 때는 차트상에 뭐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나서 또 가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조정의 기본이라고요. 자, 근데 여기서 또 뭐가 있냐? 가격 조정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이게 가격 조정이죠. 이게 생략되거나 아주 짧을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가격 조정을 제대로 받으면은 급등했다가 급락하고 이렇게 올라가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지그재그 조정이라고 해요. 지그재그 조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 플랫 조정이라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종목에서 많이 나오죠. 급등시켰다가 조금만 눌러요. 살짝만 누르고 옆으로 돌려요. 들었다 놨다 하면서 3개월, 6개월 돌리다가 즉 기간 조정이 나오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 조정이 굉장히 짧죠. 자, 이런 조정은 언제 나올까요? 강세장일 때 나와요. 지그재그 조정은 일반 상승장에서 나오는 거고, 이런 플랫 조정은 아주 시장이 강할 때 강세장에서 나와요. 조정은 이거예요. 아셨죠? 이거라고. 그러니까 조정은 왜 온다고요? 또 가려고 조정이 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조정이 오면요, 여러분들 정말 기뻐서 춤을 추셔야 돼요.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내가 지금까지 주식을 뭐 비싸서 못 사고 있었는데 드디어 조정이 왔어요. 나도 이제 부자 될 수 있어요. 막 그러면서 이제 기뻐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조정이 들어오면 힘들어 하시죠. 당연해요. 다 힘들어요. 수익 난 게 사라지거나, 수익 난 게 많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사자마자 손실 나거나 그러니까 많이들 힘들어 하시죠.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조정은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사람도 시련을 좀 겪고 나면은 좀 성장하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막상 조정에 들어가면 굉장히 힘들어 하시죠. 근데 이거를
그 조정을 받았을 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그거에 따라서 주식 투자에 실패하느냐 또는 성공하느냐, 이게 나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조정이 정확히 뭔지 좀 뒤에 말씀드릴 투매가 뭔지를 정확하게 들으시고 이해하신 다음에 지금 시장은 조정장이냐 아니면 투매냐, 이걸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제가 백날 여러분들 붙들어 놓고 조정 아니다, 겁내지 마라,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들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주식은 논리로 하는 게 아니죠. 논리가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이렇게 응용을 잘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남들보다 편안하고 또 빠르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거죠. 네. 논리가 아니고 상식이 아니라 원리예요. 원리를 이해하고 응용만 잘 하시면 돼요. 돌멩이님, 그거는 제가 조금 뒤에 시간을 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네. 만약에 시간이 안 되면 내일 저기 낮에 정현 방송에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조정이 오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코스닥 지수를 지금 보시면 어때요? 자, 차트로만 보면은 어때요? 방금 전에 보신 거는 2015년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고요. 요거는 올해 코로나 폭락 이후에 3월 달부터 현재 6월 달까지, 즉 4개월 정도죠. 네, 3개월 반 정도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대충 3개월이라고 할게요. 3개월 정도의 차트예요. 저 바닥에서 이렇게 보니까 많이 올라온 것 같죠. 그죠? 사람들이 이 차트가 이렇게 차트만 보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우 너무 많이 올라왔네, 죄송합니다, 지금 막 이렇게 뭐 미국 사람 얘기하듯이 흉내를 내는데 진짜 그래요. 사람들이 오버를 한다는 얘기예요. 차트를 보니까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근데 종목은 이만큼 안 올라온 거 아시죠? 차트가 지수가 이렇게 코스닥 지수가 많이 올라오니까 조정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왠지 사람들이 지금 그래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차트만 보고 조정을 엄청나게 걱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조정, 요 얘기는 좀 뒤에서 또 해드릴게요. 그런데 투매는 뭘까요? 투매는 되게 쉬워요. 투매는 뭐냐면 말 그대로 사람들이 주식을 갖다가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근데 왜 던져요? 기분 좋아서 던져요? 기분 좋아서 던지나요? 아니면 불안해서 던지나요? 사람이 확신이 있으면, 자신감이 있고 확신이 있으면 주식을 절대로 안 던지겠죠. 근데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왠지 이걸 사면 돈을 좀 벌을 것 같고 바로 좀 급등할 것 같았는데 시장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으니까 불안하니까 그걸 집어 던지는 겁니다. 그거를 투매라고 합니다. 자, 그럼 개인들은 투매를 언제 할까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두려울 때. 그냥 앞뒤 생각 안 하고 무서우니까 던지는 게 투매예요. 지금 3번, 4번 반복해서 똑같은 얘기하죠. 머릿속에 잘 들어가시라고요. 아무 원리, 논리, 상식 하나도 없어요. 그냥 던지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근본적으로 조정하고 다르죠. 조정은 왜 온다고요? 과열됐을 때 세력들이 인위적으로 하락을 시키고 그 다음에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광기가 있어요. 흥분해 있다고요. 흥분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온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조정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투매는 뭐라고요? 혹시라도 급락 나올까봐 두려워서 집어 던지는 거예요. 누가요? 세력이 아니라 개인이. 그럼 그거 누가 받을까요? 개인이 던지는 거 개인이 받을 수도 있지만 세력이 받을 수도 있겠죠. 그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오늘 왜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특강을 하냐면, 지금이 정말 조정을 시작한 건지 아니면 조정이 올 건지 아니면 그냥 개인들이 투매를 한 건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3월달부터 지수가 이렇게 올라오는 동안 이렇다 음봉 한번 나온 적이 없어요. 언제 급락한 적 있어요? 중간에 한번 뭐 김정은이 죽었네 살았네 그러면서 한 번씩 흔든 적은 있지만 근본적으로 급락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6월달 들어와서 여기 6.9%짜리 음봉 하나 떨어진 게 다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지수가 크게 급락한 적이 없어요. 오늘 2% 하락한 거 이게 처음이에요. 비관론자들 입에 또 거품 물었어요. 어떤 거품이요? 이 거품 물었어요. 왜요? 조정 온다고. 신났어요 진짜. 근데 그놈의 조정 아직도 안 오고 있어요. 언젠간 오겠죠. 그죠? 네. 그런데 기다리는 조정 없다는 주식경험 잘 아시죠? 아주 거품을 물었어요 지금. 음봉만 나오면 그냥 좋아 죽어요. 제가 어쩔 때 보면 변태 같아요 그분들. 네. 개인들 중에 비관론자가 그렇게 많습니다 지금. 음봉만 나오면 그렇게 좋아해요. 이상하잖아요. 주식하는 사람은 양봉이 나와야지 기분이 좋아지는 건데 음봉 보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가끔 그래요. 변태 같다. 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맞지 않습니까? 양봉 나와야지 기분이 좋아져야죠. 네. 아무튼 근본적으로 조정하고 투매는 다른 거예요. 투매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개인들이 혹시라도 급락 나올까봐 불안해서 두려움 때문에 던지는 게 투매란 말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조정 초기 있죠? 그러니까 조정이 막 시작되려고 할 때 그 지점에서 개인들이 나타내는 행태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뭐 최근 거 얘기해 볼까요? 여기 2월달 2월 말쯤 있죠? 2월 한 20일 여기 요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그때 리딩하다가 진짜 까무러치는 줄 알았어요. 개인들의 어떤 모습을 봤거든요. 뭐냐면 2월 20일이면은 뭐예요? 전 세계에 이제 코로나가 막 확산되고 있었죠. 그죠? 코로나가 막 확산되고 있었고 2월 20일 이후부터 우리나라 대구 경북 쪽에 코로나가 확 터졌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발칵 뒤집혔죠. 2월 20일을 기준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네. 이때를 기준으로 잡으면 되는데 자, 잘 들으세요. 조정 초기에는요 개인들이 조정이 오는지 몰라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코로나 때문에 폭락하기 시작했던 요 지점에서 개인들이 어땠느냐, 엄청나게 자신감으로 충만했어요. 나 그렇게 개인들이 그렇게 자신감 있는 거 처음 봤어요. 특히 누가 그랬는지 아세요? 투자 금액 적으신 분들 있죠? 그분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평상시에는 이제 투자 금액이 작으시면 좀 조심스럽게 매매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네. 투자 금액이 작으시면 그 본인의 투자 자금을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렇게 좀 분산 투자도 하시고, 그죠? 네, 뭐 분할 매수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던 분들이 순간적으로 고를 외쳐요. 고. 못 먹어도 고. 아시죠? 진짜 그러더라고요. 미치는 줄 알았어요. 어떤 사람이 몰빵을 했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 투자 금액이 2천만 원인가 그래요. 몰빵했어요. 그 종목이 한 5%인가 10% 빠지니까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샀어요. 제가 추천한 게 아니라 아는 지인이에요. 근데 몰빵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그때 되게 많았거든요. 3월달 폭락하기 전에 2월 말쯤에. 근데 되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몰빵했냐면, 야, 이게 코로나가 이렇게 터진 걸 보니까 대구 경북 쪽이 우리나라가 이제 발칵 뒤집히기 전이에요. 이제 몰빵을 한 거예요. 왜요? 코로나 이걸로 진짜 크게 한번 내가 돈을 벌 수 있겠다 싶어서 코로나가 우리나라에도 확 터질 것 같으니까 코로나 수혜주를 갖다가 한 종목에다 몰빵을 때린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실제로 며칠 뒤에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창궐을 해서 난리가 났어요.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됐잖아요. 여기서 쌍욕을 하면서 손절 때리더라고요. 왜요? 몰빵했는데 돈 빌려다가 더 샀거든요. 사람들이 여기서 광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조정 초기에는요 사람들이 광분을 해 있어요. 투자 금액에 상관없이. 근데 평상시에 안 그러던 분들도 여기서 몰빵합니다. 질러버리고요. 수익이 났어요. 안 팔아요. 좀 파시죠. 못 판대요. 그 당시에 제가 까무러치게 놀랐던 게 웰크론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게 여기였거든요. 여기. 솔직히 이 정도면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방에서는 이제 여기에서 요 정도에서 팔아가지고 수익이 저희 방에서도 많이 났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코로나가 또 터지니까 한번 급등했다 뒤에 또 급등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대단하더라고요, 진짜. 주식 경험도 별로 없는 분들인데 제 아는 분들이 주변에 수익이 한 30% 났어요. 40% 정도? 그럼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안 판대요. 죽어도 안 판대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랬다고요.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자세하게 해드리는 줄 아세요? 조정은 언제 오느냐? 그때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광분에 있을 때, 욕심낼 때 절대 못 팔아. 내가 왜 팔아? 막 이럴 때가 있어요. 몰빵했는데 좀 하락하니까 또 몰빵을 하더라고요. 나 몰빵했는데 주식 더 사는 사람 처음 봤어요. 이번에 2월 달에 그랬다니까요. 언제 그랬다고요? 지수로 보면 여기에서 그랬어요. 종목으로 보면 방금 전에 웰크론 있죠? 여기에서 그랬어요. 진짜 그분들이 6.25 있죠? 네, 6.25. 네, 6.25 때, 그 6.25 전쟁 때 태어나셨으면은, 그때 이제 군대 가셨으면은요, 네, 그분들 진짜 저기 뭐예요, 북한군 그 탱크 같은 거 있죠? 다 때려잡았을 것 같아요, 그냥. 진짜 호랑이도 진짜 때려잡을 기세로 막 몰빵하고 막 추격해서 하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이런 얘기 들으면 도움 되세요? 이런 얘기 왜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차트를 끼워놓고 인터넷 강의를 하고 있지만 차트는요 백날 줄 긋고 선 긋고 보조지표 본다고 해서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개인들이 흥분을 했느냐 이거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조정은 언제 온다고요? 네. 차트로 봤을 때 많이 오른 것 같을 때 그때 오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확신을 가지고 몰빵하고 욕심을 과하게 낼 때 그때 옵니다. 정답을 다 얘기해 드렸네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수익이 나도 안 팝니다. 요즘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수익 조금만 하면 후딱 챙겨버리죠? 조정 올까봐. 그래요 안 그래요? 조정이 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쉽게 몰빵합니다. 비중 확 질러버립니다. 지금 어떤가요? 혹시라도 아침에 비싸게 살까봐 시초가에 안 사고 조금 더 떨어지길 바라죠? 그리고 분할 매수 여러 번 나눠서 하죠? 왜요? 혹시라도 물릴까봐. 그리고 조정이 오기 전에는 조정이 시작될 때 초기에는요 개인들이 즉흥적으로 행동합니다. 지금은요 2번, 3번, 4번, 5번, 6번 고민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아마 그러니까 뭐냐면 돌다리 있죠? 돌다리는 건너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돌다리를 계속해서 두드리기만 하는 거예요. 괜찮은 건가? 이러면서. 이해되시죠? 그럴 때 조정이 시작된다. 근데 지금 사람들 어떤가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와 정반대로 행동하지 않나요? 바로 이거예요. 인간 지표만큼 확실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투매는 언제 나오냐고요? 투매는 맨 바닥에서 나와요. 지수로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누가요? 여기서 몰빵한 사람, 확신을 갖고 수익 났는데 안 팔고 버틴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여기서 손절하고 떨어져 나가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짜 호랑이라도 때려잡을 것 같은 그런 막 용맹한 막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손실이 나면요 더 큰 손실을 날까봐 빨리 잘라버리더라고요. 어디에서? 바닥에서. 그래서 투매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욕심 많이 낸 순서대로 투매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투매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서 투매하느냐? 종목 또는 지수가 급등하기 직전에 투매를 많이 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투매는 왜 한다고요? 두려울 때 투매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얼마나 안 좋은 뉴스와 그런 것들이 나오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투매하는 거예요. 또 언제요?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더 가려고 할 때 있죠. 그 전에 세력들이 반드시 흔듭니다. 반드시 흔들어요. 어떻게 해요? 개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짓을 합니다. 개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차트에서 차트로만 얘기하면요, 21선 깼을 때 개인들이 가장 싫어합니다. 그리고 직전 저점 건드릴 때, 그때 개인들이 가장 난리가 납니다. 힘들어서. 손해가 40% 50%씩 나서 힘든 게 아니라 40% 50%까지 손실이 날까봐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이 다 털리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뭔지 아세요? 자, 여기에서 자,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개인들이 지금 확신을 갖고 수익이 났는데 주식 안 팔고 막 그러고 있습니까? 종목들이 요즘 막 날아다니나요? 그래요? 안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몰빵하고 즉흥적으로 추경 매수 많이 하나요? 안 하잖아요. 혹시라도 물릴까봐 분할 매수하고 맨날 현금 들고 있잖아요. 단 하루도 못 들고 가잖아요. 근데 조정이 온다고요?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올 가능성은 이제 거의 없지. 굉장히 낮다고 보는데 설령 오더라도 단기 투매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왜요? 외국인 기관 수급은 큰 차이가 없거든요. 개인들만 조정에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가장 부추기는 게 언론이고 TV고 그리고 비관 논자들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변태들 아닙니까? 라는 소리까지 한 거예요. 음봉 나오는데 왜 좋아합니까? 변태지. 주식하는 현물 주식하는 사람은 양봉 보면은 즐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음봉 보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변태입니다. 네. 공매도 하시는 분들이면 모르겠어요. 인버스 몰빵하시는 분들은 이거 보면 좋아하시겠죠. 그죠? 네. 근데 주식 들고 있는데 이걸 왜 좋아해요? 이상한 거죠. 네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왜냐면 비관론자들이 그 개인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치거든요. 자, 아까 이제 그 얘기했었죠. 투매는 언제 나온다고요? 개인들의 투매는 이 바닥 여기 아니면 급등 직전에 많이 나오는데 제가 종목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추천드리는 건 아니니까 사지는 마세요. 저희도 잘 모르는 주식인데 오늘은 대선주 얘기를 좀 해드릴 거거든요. 자, 보세요. 2월든지 뭐 언더월든지 뭐 이런 게 있어요. 보시면 이낙연주인데, 자, 이낙연주가 2018년 11월 달부터 급등했거든요. 10월 달, 저기 10월 달이구나. 네, 그때부터 급등했는데 이월드가 그때부터 이낙연 관련주였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평선을 딱 21선 하나만 준비했습니다. 보기 편하시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개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21선 깨는 거예요. 주가가 이렇게 통통통통통통 튈 때는요, 개인들이 굉장히 희망을 가져요. 왠지 조만간 상한가 하나 나올 것 같고 그냥 계좌에 그냥 수익을 잔뜩 갖다 줄 것 같아서 개인들이 기대를 엄청나게 합니다. 실제로 이런 자리에서 추천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주 좋은 종목 추천해줘서 고맙다고 인사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런 자리에서 추천하면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10%씩 15%씩 수익이 나면 아우 고맙다고 더 좋은 거 없나요? 막 이렇게 무료 회원들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기분 좋으시니까요, 그죠? 그런데 항상 그렇더라고요. 꼭 개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요거예요. 수익 좀 났는데 사라지는 거. 이거 정말 싫어하시거든요. 그거는 인간 본성이니까 뭐 부끄러워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싫어하시죠? 저도 싫어요. 싫은데 이런 게 요즘 많이 나오죠. 자, 이게 21선을 이렇게 깨고 떨어지면, 제가 지금 종목 얘기를 왜 하냐면 이런 걸 얘기를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이제 매치가 돼요. 그냥 아까 이제 무슨 지수만 이제 지수 위주로 얘기를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나시거든요. 근데 종목 갖고 얘기하면은 이해를 잘 하시더라고요. 자, 깼죠? 사람들이 그래요. 아, 끝났어. 이제 조정 시작인가 봐. 이래요.
그런다고요. 근데 그 뒤에 급등이 나오죠. 항상 이런 식이에요. 투매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급등 직전에. 급등하기 직전에 20일선 박살내죠? 세력들이 괜히 이러는 줄 아세요? 박살내잖아요. 그 다음 시간 좀 지나서 급등이 또 나왔죠, 그죠? 그 전에 뭐예요? 21선 깨트리면서 박살내죠? 세력이 심심해서 이럴까요? 몇 달 뒤에 보니까 또 상한가 치면서 급등했는데 희한하죠? 박살내놓고 가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엄청나게 이제 급등했죠? 근데 어때요? 박살내고 가죠? 여기 이제 코로나 때문에 폭락했을 텐데 여기 뭐 어쩔 수 없었죠. 그래도 박살내놓고 간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종목이 한두 개겠어요? 옛날에 한창제지, 요건 이제 황교안 씨 관련주였죠? 이건 안 그랬겠어요? 급등 전에 21선 박살내죠? 나가라 이거예요. 한창제지. 21선 놓고 보면 기가 막힙니다. 네? 여기 보이시나요? 다 만들어 놓고, 그죠? 네. 급등하기 전에 나가시라고 아주 그냥 푹 찔러 넣어버리죠. 네. 나가라고. 이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차트가 만들어지면 개인들이 이래요. 아, 끝났다. 입에서 부도나는 거 아니야? 차트 깨졌다고 해서 부도납니까? 이걸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아까 얘기 드렸죠? 21선을 깨거나 직전 저점 깨면 개인들 굉장히 불안해한다고. 한창제지 그때 다 박살냈어요. 다 만들어 놓고 흔든 다음에 간 거라고요. 물론 그땐 지수가 투매가 나와서 그런 것도 있지만요. 많이 갔잖아요. 이게 뭐예요? 항상 급등 전에는 저런 게 나온다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하셔야 돼요. 잠시만요. 잠깐만요. 네네.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세요. 네, 잘 들리시죠? 네네네. 고맙습니다. 네. 항상 한창제지 이런 차트를 잘 보시면 돼요. 급등하기 전에 여기만 그랬겠어요? 중간중간에 21선 깨트리잖아요. 이러면서 간다니까요. 왜 이럴까요? 세력이 변태라서요? 아니에요. 개인들이 너무 따라붙으니까 세력들은 어쩔 수 없이 저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세력 욕을 잘 안 해요. 개인들이 들어오면 세력 입장에서 당연히 싫으니까 흔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원리를 정확하게 깨우치셔야 돼요. 지금은 뭐라고요? 현재 관점으로 봤을 때 조정이 아니고 그냥 단기 투매예요. 아까 제가 플랫 조정 얘기했었죠? 플랫 조정이 뭐예요? 지수가 많이 오르기는 했어요. 근데 더 이상 올라갈 만한 동력이 없다 보니까 쳐야죠. 살짝 누르고 돌린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까지 눌러서 돌리다가 올라가면 지그재그 조정인데 살짝만 누르고 돌리면 뭐예요? 플랫 조정이라고요. 평평하다는 뜻의 플랫. 네, 플랫 조정이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요 조정이 나올 때 있죠? 요 조정이 나올 때 조정이라기보다 이제 단기 투매 나오면서 횡보하는 거죠.
요때 수익을 낼 수 있는 무언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많이 했던 거예요. 지수가 상승하다가 살짝 누르겠죠. 힘드니까. 그럼 누를 때 양봉 나오면서 누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몇 %짜리 3에서 한 4%짜리 최소한 이런 운봉을 때리면서 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정이 아니라 투매라고 보시면 된다. 투매가 나오면 뭐예요? 조정이 시작되면요 결국엔 약세장으로 가거든요. 근데 투매가 시작되면 뭐예요? 변동성 장세란 말이에요. 그러면 단기 매매 좋아하는 사람들, 개별주 테마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예요. 근데 비관론자들한테 다 속아서 뭐 하는 거예요? 조정 온다고 생각해서 현금 들고 있는 거예요. 현금. 그것도 수익을 내서 현금을 만든 게 아니라 손절 때려가면서 현금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손절하지 말라고. 이해되시죠? 왜 그렇게 제가 펄펄 떴는지. 손절하지 말라고. 아무거나 뭐 손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하는 거는 무의미하단 말이에요. 자, 지금 뭐예요? 현재까지는 플랫 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뭐 할 얘기가 좀 많이 남았는데 세력이 매집을 하면 뭐 이제 막 꽃길이 막 바로 세력이 매집한 주식을 나도 똑같이 매수를 하면 막 꽃길만 펼쳐지는 것 같고 비단길만 있는 것 같고 그죠? 네, 그냥 사자마자 바로 수익 날 것 같고 절대 내가 샀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절대 안 떨어지고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죠. 그럴 때도 있어요. 상한가도 바로 나올 것 같고 그죠? 네. 꼭지에서 딱 되면 뭐 꿈에서라도 조상님이라도 나타나서 얘야 꼭지다 이제 팔거라 막 그렇게 얘기해 주실 것 같고 그죠? 뭐 그럴 것 같죠 그죠? 네. 기분 되게 좋아지시고 좋게 사세요. 네. 근데 실제로 뭐 그럴 때도 있긴 하지만 세력이 매집한 주식을 사시잖아요. 그럼 굉장히 힘들어요. 네.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혼자서 이걸 못 견딘다니까요. 네. 제가 그런 비유 한번 들어볼게요. 세력이 정말 그 매집한 주식은요 정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목에 걸린 그 생선가시 있죠? 네. 딱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목에 생선가시 딱 걸리면은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거를 먹어가지고 주식으로 따지면 내가 이걸 왜 사가지고 이렇게 힘들지? 아 좀 천천히 좀 발라서 먹을걸. 아니 내 친구는 왜 갑자기 이거 생선을 먹자 해가지고 내가 또 이렇게 됐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후회도 되시고 그죠? 빼자니 그렇고 병원 가자니 그렇고 가만히 있자니 힘들고 그죠? 네. 딱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력 매집주를 사시면요 불편해요. 못 되면 못 될수록 그게 대장주예요. 안 보이세요? 얼마나 못 되겠어요. 대장주는 못 돼 먹었어요. 얘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 대장주예요. 대장주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 막 서부 그 미국 서부 영화에 나오는 그 야생마 있죠. 막 로데오 경기할 때 막 그런 말처럼 막 이렇게 막 그렇게 심하게 뛰는 말도 있지만 아예 그냥 아닌 척하는 그런 종목들도 있어요. 한창 재지는 뭐겠어요.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 세력이 매집한 주식은요 때로는 진짜 뭐 사자마자 상한가가 나오고 시원한 수익을 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목에 걸린 생선 가시처럼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응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오늘은 한 9시 한 10분 정도까지는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시죠? 네. 조금 더 해보자고요. 조정을 절대로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조정에도 조정은 뭐 지금 조정도 아니지만 조정이나 뭐 투매 있죠. 살짝 음봉을 딱 때렸을 때 그때도 잘 나가는 주식을 공략을 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 조정을 시작하면은 거의 웬만한 종목들 다 떨어져요. 사실 조정이 시작되면은 좀 약간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조정이라기보다 투매가 나온 거라고만 단기 투매가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현재까지는 그래요. 앞으로 상황이 좀 바뀔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 회원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에서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6.9% 급락을 시켰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지수가 근본적으로 이렇게 비관론자들이 원하듯이 급락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랬어요. 다만 이런 운봉 또 나올 수도 있다. 그 얘기 저도 했어요. 왜요? 변동성 양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흔들 수 있거든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짜리 운봉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거를 감안한 상태에서 저희 방은 주식 투자를 하고 있어요. 대신에 이제 이런 운봉이 나오면 거꾸로 이런 이제 플러스 3%, 플러스 4%짜리 양봉도 나올 수 있겠죠. 그거를 다 고려를 한 상태에서 종목을 추천하고 수익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조정은요, 그리고 단기 투매는 언젠간 끝나게 돼 있어요. 항상 그거를 대비해 놓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네. 자, 저번에 이제 그런 얘기 했었죠. 힘들어하지 마셔라. 지수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약간 애매할 때는 뭐가 많이 간다? 우선주가 많이 간다. 대비하시라고 했잖아요. 그죠? 저희 방에서는 5월 중순부터 우선주를 공략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6월 한 10일, 15일, 6월 중순까지 우선주로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냈어요. 대표적인 게 하나 우선주, 뭐 넥센 우선주, 뭐 그런 것들이거든요. 태양금속 우선주, 남양유업 우선주도 공략했고 정말 많은 우선주를 갖고 수익을 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한번 쭉 보여드렸죠. 그 다음에 제가 뭐가 간다 그랬어요? 품절주 간다 그랬잖아요. 품절주가 지금 떠 있거든요, 아직도. 근데 이거 말고 품절주나 우선주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략을 잘 못하시니까 제가 하나 더 알려드렸잖아요. 뭐예요? 대선주죠. 대선주가 실제로 지금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움직여요. 대선주 얘기 좀 이따 해드릴게요. 실제로 제가 한번 사보라고 했었죠, 그죠? 종목은 얘기를 안 해드렸지만 사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근데 우선주 얘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왜냐면 여기에서 우선주가 막 이제 급등하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대요. 우선주가 급등하는 것은 곧 조정이 온다는 신호다. 그런 얘기를 비관론자들이 많이 하던데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전문가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걸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제 기억이 잘못된 걸까요? 자, 보세요. 이거는 이제 그 사람 자기만의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분들 말을 듣든지 아니면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을 참고해서 하시면 돼요. 우선주가 왜 급등한다고요? 애매하니까요. 대형주가 가기도 그렇고 개별주가 가기도 그러니까 중간에 순식간에 매집을 빨리 할 수 있는, 즉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형주하고 개별주는 요리예요. 요리. 근데 우선주는 그냥 햄버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금방 가서 패스트푸드니까 금방 주문해서 바로 먹을 수 있잖아요. 대형주나 개별주는 매집하는데 몇 달 걸리거든요. 우선주는 하루 만에도 할 수 있어요. 애매할 때는 우선주, 품절주다 그랬잖아요. 근데 보세요. 자, 제가 이거를 좀 더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자, 지수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어찌됐든 3월달 저점 대비 지수가 많이 올라갔죠. 그러면 지수가 쭉 올라가면은 특히 대형주들 주가가 따라서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죠. 그죠? 근데 대형주나 이제 일부 개별주 중에 보면은 특히 대형주들이 많이 있는데 대형주들 보면은 우리가 그 일반 대형주 주식을 본주라고 하고 보통주, 본주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우선주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수가 올라갈 때 주가도 상승을 하죠. 그러면 누가 먼저 올라가겠어요? 그렇죠. 본주가 먼저 올라가고 우선주가 나중에 가는 거예요. 지수가 쭉 올라가다가 더 이상 못 가고 버벅버벅 되니까 그럼 뭐예요? 본주가 쭉 가다가 버벅버벅 되니까 우선주가 올라가요. 왜요? 가격 괴리율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본주가 10만원이에요. 근데 우선주는 5만원이에요. 상대적으로 싸요, 안 싸요? 싸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본주가 10만원이면, 그러니까 통상적인 겁니다. 우선주는 한 8만원 정도 잡습니다.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요런 거. 그냥 쉽게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통상적으로 그래요. 지수가 올라가는 동안에 본주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우선주가 따라가야 되는 거야. 근데 하필이면 거기에 요번에 뭐 삼성중공업 뭐 이제 일항약품 우선주,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 아니면 뭐 대형 호재가 있었던 것들, 아니 하나 우선주도 대형 호재가 있었죠. 전기수소차, 수소전기차. 네. 그래서 급등을 했던 거예요. 세력들이 기회는 있다다 싶어서 올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우선주 장세가 크게 열린 거예요. 이런 이유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무조건 조정 온다고요? 우선주가 왜 급등했는지를 정확하게 알면 조정이 두렵지가 않을 텐데, 이런 얘기는 쏙 빼놓고 우선주가 급등하면 반드시 조정이 옵니다. 글쎄요, 저는 뭐 요즘 자주 쓰는 표현이 사람들이 그런 게 있죠.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정도까지만 얘기할게요. 네. 참고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누구 말을 들으실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니까. 네. 우선주가 급등한 이유가 저것 때문이기도 해요. 아무튼 이제 조정만 얘기하시는 사람들 얘기는 좀 잘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대선주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를 짓게요. 대선주 올라간다, 올라갈 거다 계속 얘기했었죠. 지수가 애매할 때는 대선주를 좀 하셔라. 네. 윤석열 씨 얘기 많이 했고요. 윤석열 씨가 욕을 많이 얻어먹고 공격을 받으면 받을수록 윤석열 씨 본인한테도 만약에 정치를 한다면 그분한테도 이게 좋은 게 되고, 당연히 윤석열 테마주도 당연히 좋은 거 아니겠느냐 그랬잖아요. 그죠? 윤석열 관련주를 저희 방에서 사서 수익을 벌써 낸 것도 있어요. 아직 공개하기는 그렇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낙연 씨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제 출마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안 그래도 방에 이낙연 관련주 매집해 놓은 게 좀 사전에 있긴 있었는데 오늘 단기하는 방에다가 하나 추천했고, 기존 라이브 회원들은 갖고 있는 게 또 있었는데 그게 오늘 급등을 했거든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이 정도면 이제 공개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대선주는 누구께 많이 가냐면 윤석열 씨 거 이제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상승 초기예요. 네. 여기서 이제 바로 치고 나가느냐 아니면 한 번 더 눌렀다 가느냐 그 차이인 것 같고, 이낙연 씨 관련주는 이제 워낙 유명한 거니까, 그죠? 이제 유명해서 좀 차트는 거의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일부 종목들이 이제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현재 윤석열 관련주에 현재까지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사람마다 다 보는 눈이 달라서 조금씩은 다르실 수 있겠지만, 하나만 얘기한다고 하면 서현입니다. 이낙연 관련주에서 현재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건 이름이 비슷한데 서원입니다.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9시 한 10분까지 할게요. 네. 이게 뭐냐면 2월달에 윤석열 관련주 급등했을 때 고점이 여기였는데 거기를 뚫고 슬슬 올라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관련 테마주들 다른 종목들이 이 서현을 쳐다보면서 좌우로 나란히 줄맞추고 있습니다. 상승하려고. 옛날에 수소차 테마주들도 이런 식으로 급등했었죠. 그 다음에 서원은 이낙연 관련주인데, 앞에서 작년 가을에 한 1,000원 정도 하던 주식이었는데 4,00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한 4배 가까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요즘에는 대선주가 많이 가면은 한 4배까지 가요. 더 가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4배면은 거의 맥시멈이더라고요. 4배. 근데 이 종목이 신고가를 내려고 또 들썩거립니다. 아직 신고가는 못 냈는데 내려고요. 들썩거리고 있어요. 오랜만에 거래도 보이기 시작하죠. 대량 거래는 안 터졌기 때문에 끝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걸 왜 보여드릴까요?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조정이 올 것 같아. 지수가 애매해. 이럴 때는 현금 들고 있는 게 최고래. 아니요? 웬 현금이요? 주식 사세요. 대선주 움직일 거라고 몇 주 전부터 얘기해 드렸잖아요. 사셨어야죠. 언제까지 현금 들고 있으실 건데요. 현금 들고 있는 게 차라리 은행에다가 돈 넣으면 돈이 안 된다는 걸 아시니까 주식시장에 들어오신 거 아닌가요? 근데 주식시장 들어와서 왜 현금 들고 계세요?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맞죠? 네. 아무튼 이제 이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 방에서 저기 검양건영이라고 있거든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데 오늘 되게 예쁘게 급등했죠, 그죠? 이게 17% 급등 마감했고 시간 내에서 5% 추가 상승 나왔어요. 아마 그거 감안하면 전고점을 내일은 제껴주지 않을까. 시간 내에서 추가 상승 나왔거든요. 네. 저희 회원들 보유 종목인데 보여드릴게요. 5월 말쯤에 이게 이낙연 관련주기도 하고 그 SOC 있죠? SOC 관련 그 정부 정책주도 되고 그 다음에 중국 양해 수혜주도 돼요. 그래서 이걸 추천했거든요. 5월 20날.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됐네요, 그죠? 네. 사놓고 이제 뭐 중간에 잠깐 투매가 나왔었죠?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중간에 투매 나왔는데 그대로 들고 있었어요. 여기서 매집했어요. 5월 20일 이후에. 그리고 오늘 깔끔하게 상승 나온 거예요. 종가 기준으로는 신고가예요. 누적 수익 30%고 현금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조금 매도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낙연 관련주 맞아요. 오늘 대장주역할한 게 성원이랑 검양건영이었거든요. 6월 29일. 이 종목이 옛날에 여기서 추천해가지고 수익이 많이 났었는데 최근에는 여기서 추천했어요. 어디에서 추천해요? 눌림목 끝자락에서. 6월달에 이제 중간에 투매가 좀 나와서 이때 뭐 종목들 다 빠졌으니까 네. 잠깐 흔들어 놓고 올라온 거예요. 여기서 손절하거나 뭐 불필요한 추가 매수 같은 거 안 했어요. 그냥 들고 있었어요. 바로 회복돼서 올라오잖아요. 내일이면은 전고점을 제껴줄 것 같은데 이게 이낙연 관련주입니다. 차트를 더 상세하게 보여드릴게요. 5월 20일쯤이 여기 아닌가요? 여기서 매수했어요. 근데 중간에 한번 흔들죠. 회복이 다른 종목보다 굉장히 빨랐어요. 여기서부터 회원들한테 회복이 굉장히 빠르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깔끔하게 올라왔죠. 그래서 이제 그 이낙연 관련주가 라이브 방에는 이제 기존 회원들이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홀딩을 했고 단기하는 방에는 최근에 이낙연 관련주 추천한 적이 별로 없어서 물론 엮이는 것들은 있지만 그래서 이쪽엔 이걸 했습니다. 이거죠. 서원인데 아침에 추천했어요. 오늘 6월 29일이죠. 아침 8시 46분에 오늘 서원 이낙연 제로 적어서 아침에 샀어요. 시초가 공략했고 장중에 20% 넘게 급등했는데 여러분들한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회원들한테 종목을 추천하고 있다니까요. 아침에 여기 보시면 일절 시초가가 한 1% 떴죠. 이게 별로 뜬 게 없었어요. 그리고 23%까지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대충 계산해도 20% 이상은 수익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단타 친 거예요. 막 이런데 대량 거래 터진 자리에서 친 게 아니라 거래 없는 자리에서 눌림목 끝자락에서 추천한 거예요. 수익이 괜찮았겠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톡방에 단기하는 방에 뭐 윤석열 관련주도 이제 추천을 했었고요. 단기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단기도 하고 스윙으로도 같이 추천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한테 우리는 안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뭐 이것 해봐라 저거 해봐라 그게 아니라 실제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무방회원분들이니까 제가 종목을 못 드려서 그렇지 실제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네요. 지금 이제 아까 지수 얘기를 쭉 해드렸는데 지수는 이렇게 운봉도 나오고 반등도 나오면서 출렁출렁이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방향이 여기서 조금 이제 위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옆으로 횡보하느냐 약간 더 눌렀다 올라오느냐 그 차이인데 어찌됐든 출렁출렁이면서 가는 거예요. 강한 운봉이 또 나올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 반드시 강한 양봉이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 종목을 어떻게 추천해놨냐면 이렇게 해놨어요. 투매와 상승이 번갈아서 같이 나오는 변동성 장세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테마주 위주로 종목을 추천을 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밝은 테마주와 어두운 테마주를 골고루 추천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테마주가 여러분들 그냥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구분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밝은 테마주와 어두운 테마주가 있어요. 밝은 테마주가 뭐겠어요? 실적주, 정책 테마주, 뭐 그린 뉴딜 아니면 3차 추경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뭐예요? 경제를 성장시키고 돈을 풀어서 뭐 그런 것들이니까 당연히 밝은 긍정적인 측면의 테마주들이 되겠죠. 그러면 어두운 테마주는 뭐겠어요? 뭐겠어요? 예를 들어서 히토류 얘기를 지난주 월요일부터 우리 방 회원들한테 해드렸어요. 이거 분명히 움직일 거라고. 이번 달 말쯤에 중국에서 전인대를 또 하는데 거기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시킬 거다. 상승 나올 거다 그랬어요. 실제로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뭐예요? 나라 간에 다툼이 생겼을 때 급등하는 테마주죠. 지수가 하락할 때 올라가는 테마주니까 어두운 테마주예요. 개인들이 투매할 때 급등하는 테마주, 그게 어두운 테마주거든요. 히토류 저희 방에 매집해놨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 이렇게 뭐 남미라든지 이런 쪽에 뭐 메뚜기 때 막 이렇게 막 창궐 하죠. 그거는 긍정적인 테마주인가? 그러면 또 테마주가 생기거든요. 그 테마 만약에 생긴다면, 아직까지 생기진 않았는데 생긴다면 그거는 밝은 테마주겠어요? 아니면 어두운 테마주겠어요? 어두운 테마주죠. 곡물가가 급등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불안감 때문에 급등하는 테마주니까 그거는 어두운 테마주죠. 이 두 가지를 골고루 사놨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랬을까요? 지수가 강한 음봉이 나오면서 또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들었다 놨다 할 테니까. 지수가 투매라고 흔들릴 때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흔들리는 거 아니겠어요? 어두운 테마주들이 급등하는 거예요. 거기서 수익을 내서 밝은 쪽의 테마주도 사들이거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급반등 나오고 지수가 또 올라와요. 분위기 또 좋아졌어요. 그러면 정책주 이런 거 막 날아가는 거예요. 이제. 수익을 골고루 낼 수 있게 테마주를 이렇게 배분을 해서 그렇게 고려해서 포트를 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얘기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테마주, 개별주 자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포트를 짜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런 거 다 고려해서 이렇게 포트를 짜는 그런 전문가방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즉 지금은 여러분들 혼자서 주식을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복잡하게 다 고려를 해서 짜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조정 올 것 같으니까 현금 많이 들고 있는 사람, 그분들이 가장 안타깝고 가장 불쌍한 분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하면요 돈도 못 벌지만 실력도 하나도 안 늘어요. 주식을 들고 싸워봐야 실력이 느는 거지 맨날 현금 들고 있어 보세요. 조금만 그냥 지수가 하락하면 갖다 집어던지고 실력이 도대체 언제 늘겠어요. 종목 들고 부딪히면서 싸우고 그래야 배우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혼자서 주식하는 게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왜요? 공짜 정보는 엄청나게 많은데 대부분 불필요하거나 소용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중에 유튜브 같은 쪽에 아마 중독 걸리신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만 보세요. 응? 그만 보시라고요. 실제 진짜 도움이 되는 거는 거기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소용없고 가치 없는 정보 그런 거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 네. 제 얘기도 잘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아무튼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너무 소용없는 정보들을 너무 많이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힘드신 분들은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바로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종목 진단 싹 다 해드리고 네. 단기면 단기, 스윙이면 스윙 다 같이 해드리니까 얼마든지 편안하게 수익 내실 수 있어요. 강한 재료와 그다음 편안한 리딩, 예, 강한 재료가 있는 종목들을 추천을 하고 편안하게 리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 내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힘드실수록 전문가를 고용하세요. 혼자 하지 마시고. 지금은 혼자 하시면 비관론자들한테 속아서 아무것도 실력도 안 늘고 수익이 안 나는 장입니다. 앞으로 대선주들 있죠? 잘 보세요. 대선주 쪽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수익들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말고도 저희 방에 준비한 테마주들이 많아요. 대선주보다 실제로는 더 많이 매집한 테마가 있는데 지금은 말을 못하겠어요.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면 언젠가 얘기하게 될 것 같아요. 조만간 얘기를 꺼내지 않을까. 정말 매집을 잘해놓은 게 있어요. 요즘에도 매일 얘기하고 있고요. 네네. 아무튼 여러분들 지수가 차트상으로 봤을 때 많이 떴다고 해서 여러분들 조정을 걱정하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1시간 동안 얘기한 거 딱 한마디로 정리해 볼게요. 조정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정이 오기 전에 개인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광분해 있고요, 흥분해 있어요. 그리고 쉽게 몰빵하고 수익이 났는데 무조건 못 먹어도 고를 외칩니다. 즉흥적으로 판단하고요, 그렇게 해요. 분할 매수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지금 개인들은 어떤 거예요? 그럴 때 조정이 이제 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개인들은 어때요? 주식 안 사고 현금 들고 있잖아요. 혹시라도 물릴까봐 분할 매수 엄청나게 많이 하고, 여차하면 주식 팔아버리잖아요. 네네. 네, 돌멩이님 말씀이 맞습니다. 네. 두려움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수익이 여러분들 계좌에 꼽히실 겁니다. 네. 그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아무튼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 화요일이죠. 내일도 꼭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두려움만 이겨내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수익 얼마든지 쉽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